누구세요? 민수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20일간의 유럽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여기요? 여긴 제가 살던 집인데요. 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옆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던 아내 지혜가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요? 제가 왜 장난을 쳐요? 여기 제 등기권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분명히 새 주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일주일 전에 등기 넘겼어요. 제 집이에요. 민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1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지혜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저희 짐은요. 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가 입주할 때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엄마, 응. 민수야, 여행 잘 다녀왔니?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집이 안 열려요. 다른 사람이 산 집이래요. 응. 내가 팔았지.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팔았지 왜?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능력되는 데 가서 살아라.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지혜가 민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공항에서 신나게 찍은 사진들, 장인 장모님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대체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정확히는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가을,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순희 씨는 멍하니 앞날을 생각했다. 큰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 딸 수진이도 일산에서 제 살림 차려 사는데 막내 민수는 이제 겨우 23이었다.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두고 혼자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법무사가 찾아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사모님, 고인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빌라 등기권을 사모님 명의로 해두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처리하셨습니다. 제게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아내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권을 받았다. 그 안에 남편이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먼저 두고 가게 됐소. 이 빌라만은 당신 명의로 해뒀소. 애들이 뭐라 해도 절대 명예 바꾸지 말고 당신이 평생 살 집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못다한 외조라 생각하고. 순희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세월은 빠르게 흘러 2015년이 되었다. 남편을 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순희 씨는 63살이 되었고 막내 민수는 28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순희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민수가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다. 엄마. 응? 왜? 저 월급이 250만 원인데요. 그래, 알지. 요즘 원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순희 씨는 국자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집 나갈게요.
그때까지만 지금처럼 같이 살아도 돼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미안한 모양이었다. 순희 씨는 마음이 짠했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미안해하는 애가 몇이나 되나?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 집에서 사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래, 우리 막내. 여기서 살아라. 엄마가 뭐하러 널 쫓아내겠니? 이 넓은 집에 엄마 혼자 살기도 그렇고. 진짜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빨리 독립할게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드릴게요. 됐어, 됐어. 내 돈 모아라. 나중에 장가 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날 밤 민수는 신이 나서 자기 방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친구한테 자랑하는 모양이었다. 야, 우리 엄마가 오케이 하셨어. 진짜 감사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순희 씨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착한 애야, 우리 막내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 가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김지혜라는 이름의 또래 여자였다.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했다. 깔끔하게 생긴 게 첫인상이 괜찮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혜입니다. 그래, 그래.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잘해주세요. 첫 만남은 무난했다. 지혜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다. 순희 씨는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민수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지혜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지. 엄마가 축하한다. 그런데요, 저희 신혼집 마련이 좀 어려워서요. 순희 씨는 이미 눈치를 챘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정말 돈 모아서 빨리 나갈게요. 순희 씨는 잠시 고민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들 형편을 생각하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얼마든지. 엄마가 불편하게 안 할게. 너희가 집 마련할 때까지만 있어라.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순희 씨를 껴안았다.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진짜 빨리 돈 모아서 나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지혜한테는 물어봤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괜찮대? 네, 지혜도 괜찮대요. 어차피 둘 다 회사 다니니까 낮에는 안 마주치고 저녁에만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됐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어느 토요일 지혜 부모님이 처음 집에 왔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청소를 하고 과일도 사고 음식도 장만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지혜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어머니는 순희 씨보다 5살쯤 어려 보였다. 아이고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변변찮지만. 아니에요. 집이 참 좋네요. 지혜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몇 평이에요? 33평입니다. 와, 요즘 이런 평수 구하기 힘든데. 위치도 좋고. 순희 씨는 웃으며 과일을 내놓았다. 양가 부모가 앉아서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우리 애들이 신혼집 마련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지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제가 불편하게 안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값이 하늘인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지혜 어머니가 순희 손을 꼭 잡았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내 딸처럼 생각할게요.
그날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다. 순희 씨는 마음이 놓였다. 처가 식구들도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순희 씨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 될게.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순희 씨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딸이 둘이나 있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건 또 다른 감회가 있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수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순희 씨는 미리 방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신혼방으로 꾸며놨다. 새 이불도 사고 커튼도 새로 달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감격해하며 인사했다. 뭐려? 당연한 거지. 편하게 살아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지혜는 출근 전에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주말에 같이 마트도 가고 순희 씨가 해준 음식도 잘 먹었다. 순희 씨는 며느리가 기특했다. 우리 지혜 착하네. 잘 뽑았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 부모님이 집에 놀러 왔다. 사돈 계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순희 씨는 얼른 거실을 정리했다. 그런데 지혜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2개나 들고 왔다. 사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그러실 것까지야. 아니에요. 우리 지혜가 엄마 손맛을 그리워해서요. 호호. 지혜가 부엌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엄마, 뭐 해오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김치랑 깍두기. 와, 엄마 최고. 순희 씨는 웃으며 보따리를 받아 냉장고에 넣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순희 씨가 사흘 전에 만들어둔 갈비찜이 그대로 있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건데 손도 안 댄 모양이었다. 뭐 장모가 해온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순희 씨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다. 거실에서는 지혜 부모님과 민수, 지혜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사돈, 같이 앉으시죠. 아, 아니에요. 저는 방에 좀 있다 올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골프 어때요? 그래, 좋지. 장모님도 백화점 쇼핑 가실래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 우리 사위 정말 착하네. 순희 씨는 방에 누워 TV를 켰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방에 숨어 있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니야. 편하게 있게 해주는 게 맞아. 내가 끼어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날 이후로 지혜 부모님은 한 달에 2~3번씩 집에 왔다. 그때마다 순희 씨는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 오시는데 불편하시죠? 방에 계세요. 응, 그럴게. 너희끼리 편하게 있어라. 처음에는 지혜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어느 일요일 순희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사돈, 저 왔어요. 지혜 엄마 목소리였다. 또 왔구나. 아,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민수가 호텔 뷔페 예약했대요. 그래, 잘 됐네. 같이 가실래요? 순희 씨는 잠깐 망설였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야. 가족끼리 가. 내가 끼면 불편하지. 그래요? 그럼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민수 부부는 지혜 부모님과 함께 나갔다.
순희 씨는 혼자 남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손잡고 백화점에 쇼핑 가는 장면이 나왔다. 순희 씨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그런 일이 반복됐다. 지혜 엄마 생일에는 민수 부부가 고급 한정식 예약을 하고, 지혜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도 민수 부부가 선물 100만 원어치 준비를 하고, 지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민수 부부가 병원 모시고 가고 간병까지 했다. 2020년 순희 씨의 68번째 생일 저녁에 민수 부부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끝이었다. 케이크도 없고 미역국도 없고 선물도 없었다. 응, 고맙다. 순희 씨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 저희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게요. 그래. 쉬어라. 그날 밤 순희 씨는 혼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었다. 생일인데 미역국이 먹고 싶었지만 혼자 끓여 먹기는 싫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 부부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다음 주에 장인어른 환갑인데 뭐 해드릴까? 글쎄, 시계 어때? 아빠가 명품 시계 좋아하시잖아. 좋지. 얼마짜리 살까? 500 정도? 오케이. 순희 씨는 자기 방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명절이 되면 더했다. 추석이 되었다. 큰딸 미영이랑 작은딸 수진이가 아침 일찍 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들. 어서 와. 딸들은 송편도 빚어오고 전도 부쳐왔다. 순희 씨는 딸들이랑 같이 차례상을 차렸다. 민수는 처가 갔어. 엄마 생신에도 뭐 없던데 명절에도 처가만 가요? 미영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아. 며느리 부모님도 배워야지. 그래도 그렇지. 오전에는 엄마랑 있다가 오후에 처가 가던가 해야죠. 그냥 놔둬. 젊은 사람들 인생이니까. 딸들은 11시쯤 되니까 일어섰다. 엄마, 우리 시댁 가야 해요. 미안해요. 그래, 조심히 가라. 딸들이 나가고 나니 집이 텅 비었다. 순희 씨는 혼자 앉아서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었다. 오후 5시쯤 민수 부부가 돌아왔다. 손에는 처가에서 싸준 음식이 가득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니? 장모님이 음식 엄청 싸주셨어요. 엄마도 드세요. 지혜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다. 우리 엄마 손맛은 진짜 최고예요. 어머님, 이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순희 씨는 웃으며 받았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냉장고에는 순희 씨가 만든 갈비찜이 그대로 있었다. 명절 전날 밤늦게까지 만든 건데. 겨울이 되었다. 지혜 엄마가 또 반찬을 가지고 왔다. 순희 씨는 정중하게 받았다. 사돈, 항상 감사해요. 뭐려? 우리 딸 먹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 순희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지혜 엄마가 가져온 갈비찜이 같이 올라왔다. 민수와 지혜는 갈비찜만 먹었다. 순희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거들떠도 안 봤다. 역시 장모님 갈비찜이 최고야. 그쵸? 우리 엄마 요리 실력은 정말. 순희 씨는 숟가락을 놓았다. 많이 먹어라. 엄마는 안 드세요? 응, 배불러. 순희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민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다음 주에 장모님 영양제 사드리자. 그래, 좋지.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 어머니 것도 살까? 그럴까? 근데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약하셔서. 알았어. 그럼 장모님 거를 더 좋은 걸로 사자. 순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2021년 봄 지혜 부모님 결혼 40주년이 다가왔다. 어느 저녁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며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여보, 유럽 여행 어때? 좋지. 장인어른, 장모님 유럽 한 번도 안 가보셨대. 20일 패키지로 갈까? 응. 이거 괜찮은데? 2인에 1,200만 원. 오케이, 예약하자. 순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어머님, 지혜가 부엌으로 왔다. 응? 저희가 다음 달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가려고요. 그래, 잘 됐네. 효도 제대로 하는구나. 네, 결혼 40주년 기념이에요. 저희도 같이 가요. 4명이서. 너희도? 네. 저희 부모님 혼자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는 거실로 돌아가 민수랑 여행 계획을 짰다. 순희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민수야, 엄마는? 거실에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는 다음에 같이 가요.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그래, 무릎은 좀 아프지. 근데 지혜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어머님은 영어도 못하시고 유럽 가면 걸어 다닐 때도 많고 불편하실 거예요. 담에 가까운 데로 같이 가요. 일본이나 이런 데로.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덧붙였다. 엄마, 진짜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이번엔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고 싶어 하셔서. 알았어. 잘 다녀와. 순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온통 유럽 여행 이야기뿐이었다. 민수와 지혜는 퇴근하면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공부했다. 여보, 루브르 박물관은 꼭 가야 해. 응. 장인어른이 루브르 가고 싶다고 하셨어. 에펠탑은? 당연하지. 장모님은 쇼핑 많이 하실 거래. 샹젤리제 거리 가자. 순희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며 그 소리를 들었다. 주말에는 지혜 부모님이 와서 같이 여행 계획을 짰다. 사돈 계세요? 아, 네. 어서 와요. 순희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과일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왠지 그러기 싫었다. 거실에서 4명이 둘러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떠들었다. 아이고, 설레네. 유럽을 가다니. 지혜 엄마가 감격했다. 장모님, 제가 좋은데 다 모시고 다닐게요. 우리 사위, 효자네. 순희 씨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돈. 지혜 아버지가 순희 씨를 불렀다. 네. 저희 유럽 다녀올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네. 20일이면 좀 기니까 사돈 혼자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지혜 엄마가 말했다. 사돈, 저희 갔다 올 때 선물 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래도. 순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웃음이 얼굴에서 금방 사라졌다. 출발 일주일 전, 민수 부부는 주말에 쇼핑을 갔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라. 순희 씨는 혼자 집에 남았다. 저녁에 민수 부부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돌아왔다. 여행 가방, 옷, 신발, 모자, 선글라스 등등. 어머님, 저희 쇼핑 완전 열심히 했어요. 그래. 네. 가방도 새로 샀어요. 이거 보세요. 지혜가 신이 나서 가방을 꺼냈다. 명품 가방이었다. 얼마냐? 300만 원요. 민수가 사줬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도 같은 걸로 하나 샀어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좋겠다. 내 건? 순희 씨가 물었다.
엄마거요? 엄마는 여행 안 가시잖아요. 지혜가 얼른 말을 받았다. 어머님, 나중에 어머님이랑 여행 갈 때 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순희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출발 이틀 전, 지혜 엄마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사돈, 옷 좀 맞춰보려고요. 그래요? 거실에서 지혜 엄마 민수가 옷을 꺼내 입어봤다. 엄마, 이거 어때? 어머, 예쁘다. 잘 어울린다. 민수가 남자 셔츠를 꺼냈다. 장인어른 옷이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입혀드리고 싶어요. 순희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 광경을 봤다. 세 명이 옷을 갈아입으며 웃고 떠들었다. 순희 씨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혜 엄마가 순희 씨를 봤다. 사돈, 저희 옷 보세요. 예쁘죠? 네, 예쁘네요. 파리에서 사진 엄청 찍을 거예요. 호호. 그래요. 많이 찍으세요. 순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68배 자신이 비쳤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나는 늙었구나. 영어도 못하고 무릎도 아프고 비행기도 못하는 늙은이. 순희 씨는 거울에서 눈을 뗐다. 출발 전날 밤, 민수 부부는 밤늦게까지 짐을 쌌다. 거실에 캐리어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 챙겼어? 응. 여권, 카드, 환전한 돈. 약은? 챙겼어. 순희 씨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민수야. 응, 엄마. 조심히 잘 다녀와라. 응, 엄마. 20일 있다 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 순희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민수야. 왜요? 엄마도 여행 가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번에는 장인어른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지혜가 덧붙였다. 어머님, 유럽은 진짜 많이 걸어야 해요. 어머님 무릎에 무리가. 알았어. 잘 다녀와. 순희 씨는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출발 당일 아침 7시, 민수 부부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공항 가는 택시를 불렀다. 순희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민수 부부는 먹지 않았다. 엄마, 공항에서 먹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20일 있다 와요. 잘 다녀와라. 지혜도 인사했다. 어머님, 집 잘 부탁드려요.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택시 소리가 멀어졌다. 순희 씨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을 둘러봤다. 캐리어를 끌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순희 씨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첫째 날, 순희 씨는 혼자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다. TV를 켰다.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유럽 여행 특집이었다. 순희 씨는 채널을 돌렸다. 저녁 7시쯤 민수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파리 날씨 좋아요. 장인어른이 좋아하세요. 순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둘째 날, 순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걷는데 노부부들이 손잡고 걷는 게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순희 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저녁에 또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루브르 박물관 갔어요.
장모님이 사진 엄청 찍으셨어요. 사진이 몇 장 왔다. 민수, 지혜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희 씨는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던졌다. 셋째 날, 딸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요? 여행 갔어. 어디요? 유럽. 엄마랑요? 아니, 처가 식구들이랑. 뭐?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두고 처가 식구들이랑 유럽을 가요? 장인 장모 결혼 기념일이래. 그럼 엄마도 같이 가셨어야죠. 나는 무릎도 아프고 영어도 못한다고. 엄마,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엄마가 안 괜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저녁에 갈게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다. 저녁 7시 미영이 왔다. 엄마. 미영은 순희 씨를 안았다. 순희 씨는 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우세요? 미영아.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다 말씀해 보세요. 순희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없는 민수,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며느리, 생일에도 미역국 하나 없던 일, 명절마다 처가만 가던 일. 미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마, 이거 엄마 집이잖아요. 그래. 엄마 명의잖아요. 응. 왜 엄마가 눈치 보며 사세요? 그래도 얘네가 집이 없어서 10년이면 충분해요. 10년이나 공짜로 살았으면 이제 나가야죠. 하지만 미영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들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미영아, 제 근처로 오세요. 손주들도 엄마 자주 보고 싶어 해요. 순희 씨는 딸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약속? 미영은 그날 밤 순희 씨랑 같이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갔다. 넷째 날, 순희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집도 내 명의인데, 내 노후 자금도 다 있는데, 왜 눈치 보며 사나? 순희 씨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희 씨는 결심했다. 다섯째 날, 순희 씨는 부동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빌라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순희 씨는 주소를 말했다. 아, 거기 좋은 동네죠. 지금 시세가 한 5억 정도 하는데요. 금매로 하시면 4억 8천 정도? 아니요, 5억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섯째 날, 부동산 사장이 집에 왔다. 와, 집 정말 깨끗하게 쓰셨네요. 빌라도 깨끗하고. 제가 계속 살았어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5억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내놓아 주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곱째 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와, 빌라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희 사고 싶어요. 그럼 계약하시죠. 순희 씨는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다. 여덟째 날, 순희 씨는 큰딸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엄마가 집 팔았어. 뭐? 진짜요? 응. 그리고 내 집 근처로 이사 가려고. 엄마, 잘하셨어요. 미영아, 엄마 빌라 다시 사고 싶은데 좀 봐줄래? 당연하죠. 제가 당장 알아볼게요. 미영은 바로 부동산을 알아봤다.
그리고 이틀 후에 좋은 빌라를 찾았다. 엄마,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4층짜리고 4억이에요. 그래, 그거 좋겠다. 제가 계약할게요. 열째 날. 순희 씨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 부부 짐은 따로 정리해서 이삿짐 보관 서비스에 연락했다. 짐 보관 한 달에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한 달치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15째 날. 이사 날이었다. 이사업체가 와서 순희 씨 짐을 다 옮겼다. 민수 부부 짐은 보관 서비스 업체가 가져갔다. 집은 텅 비었다.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20년을 산 집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잘 있어. 순희 씨는 문을 닫았다. 새 주인에게 열쇠와 번호키를 넘겼다. 16째 날. 순희 씨는 새 집에 짐을 풀었다. 미영이 와서 도와줬다. 엄마, 이 집 진짜 좋다.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고. 미영은 커튼을 달아주고 가구도 배치해줬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래, 고맙다. 20째 날. 민수 부부가 귀국하는 날이었다. 순희 씨는 새 집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았다. 저녁 8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희 씨는 받지 않았다. 연락이 계속 왔다. 문자도 왔다. 엄마, 도착했어요. 근데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순희 씨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드라마를 봤다. 그 시각 민수 부부는 집 앞에서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수는 비밀번호를 계속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해봐.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계속 안 받으셔. 초인종 눌러봐.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요? 여긴 제가 산 집인데요. 일주일 전에 등기 넘겼어요. 제 집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가 끼어들었다. 아저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요? 제가 왜 장난을 쳐요? 여기 제 등기권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보여줬다. 분명히 새 주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민수 부부는 얼어붙었다. 저희 짐은요? 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제가 입주할 때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응, 민수야. 여행 잘 다녀왔니? 엄마. 지금 집이 다른 사람이 산 집이래요. 응, 내가 팔았지. 뭐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팔았지. 왜?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순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능력 되는 데 가서 살아라. 엄마. 그리고 짐은 이삿짐 보관 서비스 맡겨놨어. 한 달치 돈은 내가 냈으니까 한 달 안에 찾아가.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갑자기? 10년이 갑자기야? 엄마, 너희 신혼집 마련할 때까지만 있는다고 했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신혼이니? 그리고 내 집인데 내가 동의를 왜 받아야 하니? 명의가 누구 거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지혜가 전화를 빼앗았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나는 20일간 혼자 어떻게 있었는지 아니? 그게 저희가 유럽은 재밌었니? 아버님, 어머님 많이 좋아하시던?
순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수 부부는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에 서 있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지혜가 멍하니 물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떻게? 모텔이라도 가자. 일단 오늘 밤은. 두 사람은 근처 모텔을 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처가댁 가. 네. 그렇게 잘 모시더만. 처가댁 가서 살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싫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위에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 거야.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다. 민수 부부는 지혜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아버님, 어머님.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왜들 이래? 여행은 잘 다녀와서. 지혜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지, 저희가 집이 없어졌어요. 뭐? 지혜가 우는 소리로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없는 사이에 집을 팔아버렸어요. 뭐? 지혜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 사돈한테 전화해봐. 전화를 안 받으세요. 번호도 차단당했어요. 지혜 아버지가 화를 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직접 전화한다. 지혜 아버지는 순희 씨한테 전화했다. 순희 씨는 받았다. 사돈. 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들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아요? 제 집인데 제가 팔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 딸은 어쩌라고. 순희 씨는 웃었다. 유럽은 재밌으셨어요? 뭐? 저는 20일 동안 혼자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그게 지금 무슨. 사돈어른, 딸 잘 가르치세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며느리 도리예요. 뭐?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 챙기는 건 사돈댁에서 하세요. 저도 이제 제 노후가 중요해서요.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지혜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핸드폰을 내던졌다. 이런, 저 사람이. 아버님, 저희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민수가 애원했다. 우리 집은 좁아. 지혜 어머니가 말했다. 방이 2개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내 식구가 살아? 그럼 저희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지혜가 아버지한테 매달렸다. 아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유럽 여행도 보내드렸잖아요. 그건 고맙지. 근데 우리가 너희 먹여 살릴 수는 없어. 지혜 아버지는 단호했다. 너희가 돈을 모았어야지. 10년을 공짜로 살면서 왜 돈을 안 모았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10년 동안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여행 보내드리느라, 선물 사드리느라 돈을 다 쓴 게 사실이었다. 결국 민수 부부는 원룸을 알아봤다. 보증금 1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원룸. 신혼 때 살려고 했던 그 원룸보다도 더 좁았다. 여기서 살아야 해? 지혜가 울먹였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야. 10년이 뭐야? 10년 동안 뭐 한 거야 우리.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 이사했다. 원룸 첫날 밤 지혜가 소리쳤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미안해. 미안하긴. 10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돈을 모았어야지. 당신도 돈 썼잖아. 당신 부모님 챙기느라. 그건 우리 부모님이잖아. 내 엄마는? 내 엄마한테는 뭐 해줬어? 민수도 화가 났다. 당신이 처가만 챙기라고 해서 그랬잖아. 뭐? 두 사람은 밤새 싸웠다. 한편 순희 씨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큰딸 미영이 매일 들렀다. 엄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미영이. 엄마, 삼계탕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맙다. 손주들도 자주 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 저희 오늘 할머니랑 자고 갈래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희 씨는 행복했다. 작은 딸 수진이도 엄마를 자주 찾았다. 엄마,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주도? 네. 저희 가족이랑 엄마랑 같이 가요. 그래. 좋지. 언니네도 같이 가요. 우리 다 같이. 순희 씨는 딸들, 사위들,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걸었다. 손주들이 양옆에서 손을 잡아줬다. 할머니, 조심해요. 괜찮아, 괜찮아. 순희 씨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다. 순희 씨는 딸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 큰딸 집에서 모였다. 엄마, 송편같이 빚어요. 그래, 그래. 사위들도 순희 씨를 잘 챙겼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어머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깨 많이 뭉치셨죠? 순희 씨는 사위들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게 사위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리고 순희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다. 이번에는 유럽이었다. 진짜 유럽 가는 거야? 응, 나도 가고 싶었어. 비행기는 괜찮아? 괜찮아. 무릎 약 먹으면 돼. 영어는? 순희 씨는 웃었다. 몰라도 돼. 가이드가 있잖아. 그리고 요즘 번역기 있으면 다 통하더라. 친구들과 함께 파리에 갔다. 에펠탑을 봤다. 루브르 박물관도 갔다. 와, 진짜 멋지다. 순희 씨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민수는 나를 늙고 아프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순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민수 부부는 결국 싸움이 잦아졌다. 당신이 엄마를 잘 모셨어야지. 당신이 처가만 안 챙겼으면. 이혼하자. 뭐? 지혜가 짐을 쌌다. 나 못 살겠어. 이런 남편이랑 못 살아. 지혜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지혜는 짐을 들고 나갔다. 민수는 혼자 남았다. 민수는 혼자 원룸에서 살았다.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텅 빈 방이었다. 냉장고에는 컵라면과 김치만 있었다. 엄마가 해주시던 밥. 민수는 엄마가 그리웠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된장찌개, 갈비찜. 핸드폰을 꺼냈다. 차단된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다. 민수는 울컥했다. 엄마. 순희 씨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았다. 민수야. 엄마, 나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응, 엄마. 너 지금 혼자 사니? 응. 지혜랑 이혼했어.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하녀가 아니야. 엄마, 너는 10년 동안 엄마를 뭘로 봤니? 공짜 식모? 공짜질? 아니야, 엄마. 엄마 생일날 뭐 해줬어? 명절에 엄마랑 있었어? 처가 식구 챙길 때 엄마 생각은 했어? 민수는 울먹였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반성했어. 순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그리고 연락하지 마. 엄마는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순희 씨는 73. 딸들과 함께 제주도에 또 갔다. 손주들도 많이 컸다. 할머니, 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대견하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합격한 거예요. 호호 그래. 순희 씨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그래. 엄마, 행복하시죠? 순희 씨는 딸을 봤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모녀는 손을 꼭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순희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68배 새 인생을 시작했다. 지금 73인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순희 씨는 미소 지으며 석양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순희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날 밤 순희 씨는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손주들이랑 제주도 바다에 갔다. 정말 행복했다. 딸들이 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모른다. 사위들도 너무 잘해준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민수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다. 가끔 궁금하다.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맞다. 앞으로도 딸들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보, 당신도 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순희 씨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제주도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순희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진짜 행복한 잠이었다.